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문제를 변수원리법으로 푸는 법을 시작을 했는데 직교좌표계일 경우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일반회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연습 문제 하나는 풀어봐야지 뭐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fx가 어떤 상수로 주어져 있을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면은 개수가 L분의 2 적분 0부터 L fx 풀이의 사인 시리즈니까 사인 L분의 n파이 x dx였으니까 이 자리에 fx 자리에 파이 자료가 오면 되니까 그걸 넣고 밖으로 뺄 수 있죠? 밖으로 빼면 L분의 2 파이 제로 이렇게 되고 적분 L분의 2 0부터 L 사인 L분의 n파이 x dx인데 이거 적분하면은 이게 뭐예요? n파이 분의 L 코사인 L분의 n파이 x인데 마이너스 이거겠네? x가 0에서 L까지 계산하면 L 들어가면 코사인 n 코사인 n파이 0 들어가면 1 오케이 0 들어가면 1이니까 0 들어간 거부터 하지 뭐 L 오버 n파이 1 빼기 코사인 n파이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맞나? 오케이 됐네. 근데 여기서 코사인 n파이가 뭐죠? 코사인 n파이는 뭐 자주 여기서 지금 n은 1 이상의 숫자였죠. 지금 n은 1, 2 0은 아니에요. 왜 아니지? 0은 안 돼. 0은 왜 안 되냐면 0은 0이니까 0 가지고 콘스턴트 만들 수 없잖아. 어떤 파이나이트한 넘버여야 되니까. 그래서 0이 안 되죠. 1부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거나 코사인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었고 하여튼 n은 정수 양의 정수인데 얘가 이거 간단히 쓸 때 마이너스 1의 n승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요 값이 n이 짝수일 때는 1 빼기 1 그래서 0이 될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 또는 2L 오버 n파이가 되는 거죠. n이 2분일 때 이건 n이 odd 넘버일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는 오케이 0 또는 4 파이 제로 오버 n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n이 2분일 때 이건 n이 odd일 때 4 파이 제로 오버 n파이. 오케이 맞았네.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풀이의 사인 시리즈의 개수를 구한 거니까 포텐셜을 쓴다면은 서메이션 an sin L분의 n파이 x 모든 n이었는데 이제 a 저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n이 odd여야 되고 오케이 4파이 제로 오버 n파이 sin L분의 n파이 x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죠. 보통 뭐 적분 밖으로 상수 정도 뺀다고 하고 n odd 이렇게 한다면은 파이도 빼고 n분의 1 sin L분의 n파이 x
이런 꼴이라서 더 이상 어떻게 리듀스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더 예쁘게 쓰고 싶다면 뭐 n파이 분의 l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그럼 원래는 l이 없었으니까 여기다 l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보긴 좋을 텐데 이건 뭐 급수로 놔둬야 되죠. 무한급수로 놔둬야 되겠죠. 모든 아드 시리즈가 다 필요하다. 이게 약간 흥미로운 점인데, 그러니까 n분의 sin l분의 n파이 x 요거를 홀수 차를 다 더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콘스턴트가 된다. 우리 이거 주어진 경계 조건은 뭐였냐면 밑변이 fx 0부터 l 좌변에서 파이가 0 우변에서 파이가 0 이거 문제였잖아요. 이런 경계 조건을 지금 만족하는 건데 이게 이게 원래 XY였죠. 이 XY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2차원 문제였으니까 XY였죠. 근데 우리 지금 Y를 안 썼네. Y 어디 빼먹었지? Y 어디 빼먹었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n 파이 Y 같은 이걸 여기다 썼어야죠. 이거 잘못 썼죠. X 파트만 지금 썼으니까 그렇죠. XY를 썼어야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n 파이 Y 넣어야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n 파이 Y. 어쨌거나 저기다 이제 Y를 0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Y를 0을 집어넣어 보면 X0 이렇게 될 텐데 그 값이 4파이 제로 나누기 L 서메이션 n 아드 n 파이 분의 L 사인 L분의 n 파이 x인데 겉보기로는 이게 x의 함수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상수 요만큼이 1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얘가 파이 제로거든. 이게 경계 조건이니까. y가 0일 때 포텐셜 함수가 파이 제로라는 콘스턴트에 되도록. 근데 이게 그 상수인지 약간 의심스럽죠. 홀수차 1 그러니까 x n분의 sin l분의 n 파이 x니까 뭐 1분의 sin l분의 파이 x, 3분의 sin l분의 3파이 x 뭐 이런 식으로 5분의 sin l분의 5파이 x 이런 것들 다 더하면 1이 돼요. 그건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어쨌거나 이 답이 이제 맞는 답이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포텐셜을 구해낸단 말이죠.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포텐셜을 라플라스 미분 방정식의 일반회로부터 우리가 구해내는 거예요. 변수 분리 방법을 사용해서 일반회를 구했고 그다음에 경계 조건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필드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 미분해서 구하든지 할 수 있죠.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이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저기서부터 해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x 방향도 있을 거고 그죠? 저게 x의 함수도 있고 y 방향도 있겠죠. 각각 구할 수 있겠죠. x 방향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 방향 하면은 4파이 제로 나누기 l 그 다음에 서메이션 n 아들은 그대로 두고 l 나누기 n 파이 있고 l분의 n 파이 나오고 코사인 L분의 n 파이 x 그 뒤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n 파이 y 이게 x방향 성분이고요. 얘랑 약분돼서 사라지게 돼 있지. y방향 성분은 이제 y로 미분하면 4파이 제로 똑같이 n 아드 n 파이 분의 l 그 다음에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L분의 N파이 그래서 앞에는 사인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익스포넨셜 L분의 N파이 Y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Y방향 성분은 플러스 이 Y방향 성분 특히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y가 무한대로 가면은 포텐셜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저 위에 가면 얘들이 결국 한 점이니까 파이 이퀄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쭉 무한대로 가면은 그래서 여기선 파이나이트한 어떤 파이 제로라는 지금 값에서 얘가 지금 파이 제로잖아요. 여기서 저쪽으로 작아지잖아요. 전기장은 저쪽 방향이어야 되겠죠? y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 맞네? 네, 확인해 볼 수 있죠? z 방향 성분 없고. 오케이. 제일 간단한 예제를 풀어봤어요. 이건 간단한 예제일 뿐이고요. 세상에 이렇게 예제처럼 간단하지는 않겠죠. 간단한 함수로 뭐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fx가 뭐 사인 함수라든지 코사인 함수라든지 뭐 간단한 양쪽 끝에서 0이 이 경계 조건 만족하게만 하면 되니까요. 양쪽 끝에서 0이 되기만 하면은 뭐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거 주어지면 이 an 프리의 사인 시리즈의 프리 코에피션트를 다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거를 다시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함수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뭐 전기장 구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면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간단한 이제 삼각함수 적분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상수니까 뭐 쉬웠지만 예를 들어서 fx가 뭐 사인 함수다 그러면 사인이 오면 신심파스 뭐 이런 거 써야 되죠. 신심파스는 맞고 또 맞고 뭐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뭐 그죠? 뭐 그런 약간 귀찮음이 산수가 좀 더 추가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요것만 딱 바꿔주는 거지. 요 함수만. 제일 쉬운 거 지금 하나 한 거예요. 저기다 한 칸 바꾸면 약간 어렵고 두 칸 바꾸면 좀 더 어렵고 뭐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일반화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그리고 우리가 푼 문제는 이제 2차 XY의 경계 바운더리 컨디션을 XY 방향으로만 줬는데 XY G로 줄 수도 있겠죠. Z 방향도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자, 이 시간에는 5절 그래서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도 연수 분리법을 한번 써봅시다. 구면 좌표계에서 변수 분리법을 어떻게 쓰는지 라플라시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라플라시안 파이를 구면 좌표계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쓰고 시작할게요. 라운드 R 제곱 라운드 R 이게 파이가 오는 거죠? 더하기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 라운드 세타 가로 열고 사인 세타 라운드 세타인데 여기서 파이가 오고 자 여기서 이제 포텐셜 파이랑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포텐셜을 파이로 쓰잖아요. 물리학에서 흔히 이게 문제인데 근데 구면 좌표계 좌표 마지막 좌표도 파이잖아요. 같은 파이거든.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포텐셜을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기도 하고 또는 그 좌표 파이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차피 같은 파인데 약간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책에서는 지금 요거 두 번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좌표계의 파이를 다른 파이를 쓰는 걸로 그렇게 바꾸면 이제 라운드 제곱 파이 라운드 스몰 파이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구면 좌표계가 지금 R 시타 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인데 우리가 이게 챕터 1 벡터 할 때 이걸 유도하는 법 뭐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연산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구면 좌표계쯤 되면은 그거 연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언제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그냥 외워야 되지. 이게 당분간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전자기 그리고 이제 양자 이 두 과목에서 나타나요. 심하면 광학에서도 잠깐 나타나고. 이 라플라시안은 그 과목들 할 때는 특히 구면 좌표계 나올 때는 뭐 잠시라도 머릿속에 잠깐 넣어놔야 돼요. 자 여기 뭐 여기 빠졌죠. R 제곱 또뭐 쓰다가 꼭 틀리죠. 마지막 하나 빠졌.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빼먹었네. 여기도
여기만 있어야지. 여기 있고 라운드 파이, 라운드 스몰 파이 제곱. 앞에 이거 스케일 팩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좋아요. 이게 이제 라플라시안이고요. 여러분 책의 1장 뒷부분에 있었어요. 수리물리에서도 뭐 이런 거를 뭐 유도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유도할 수도 있으나 바쁨으로 외우자 이렇게 이제 주로 물리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그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 줄 경우도 있어요. 시험이 좀 느슨할 때는 이런 거 그냥 하나 주고 이거 가지고 이걸 사용해서 하세요 이렇게. 라플라시안 정도는 뭐 줘도 뭐 크게 이거 준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걸 안 줘가지고 문제 틀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 개의 좌표에 대해서 다 하면 좋은데 앞에 우리가 직교좌표에서도 했던 것처럼 세 좌표를 동시에 들고 나오면 사실 굉장히 귀찮아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 중에 두 개만 R 세타만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경우 해봤지만 엑시얼 시메트릭한 경우, 파이 방향이 삥 돌아가도 아무 다른 차이가 없을 때, R과 세타에만 의존할 때, 그런 경우를 이제 엑시얼 시메트릭한 문제라고 그러는데,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다면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으면 이제 포텐셜 함수가 R과 세타만의 함수가 되니까 여기 있는 세 번째 코디네이트 이 미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럼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 합니다. 근데 물론 세 번째 코디네이트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스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안 할 뿐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정식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R 제곱분의 1 라운드 R 제곱 라운드 파이 라운드 R 더하기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 라운드 세타 사인 세타 라운드 파이 라운드 세타 이퀄 0 이게 되겠죠. 라플라시안 문제니까 라플라시안 파이가 0 라플라시안 문제를 푼다면 이것이 이런 꼴로 써지겠죠. 근데 보다시피 여기는 R제곱분의 1 똑같이 있는데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R만의 함수죠. 여기는 세타만의 함수죠. 뭔가 분리가 잘 될 것 같죠. 분리가 아주 잘 되게 생겼죠. 그래서 트라이얼 펑션을 이제 잡는 거죠. 트라이얼 펑션을 잡아요. 원래 R과 세타의 함수인데 이 중에 R만의 함수를 라지 R, 세타만의 함수를 라지 T라고 하기로 해요. 이와 같은 꼴로 변수 분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변수 분리 가정을 하고 만약 답이 이런 꼴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했는데 마지막에 라지 R과 라지 T를 못 구하면 안 되는구나 하겠죠. 근데 했는데 라지 R과 라지 T가 구해지면 됐네. 답이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교좌표에서도 그랬지만 주어진 경계 조건이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돼 있고 R과 세타가 서로 뭐 오버랩이 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변수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계가 뭐 구면 이런 거고 반지름에 따라 뭐 경계값이 바뀌고 뭐 세타에 따라 경계값이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흔히 이렇게 쉽게 변수 분리가 돼요. 이와 같은 가정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본다면 이 미방이 다시 DDR R 제곱 DR D 스몰 r 곱하기 T가 되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사인 세타분의 1 DD 세타 이거 가로를 밖에다 쳤어야 되는데 위에 거 가로 열고 사인 세타 D 세타 한 다음에 R을 밖으로 빼고 이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변수 분리했으니까. 자, 여기서 R과 T로 나누면 RT분의 1을 곱하면 이거는
r분의 1 ddr r제곱 dr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t분의 1 사인 세타 앞에 붙이고 사인 세타 t분의 1 dd 세타 사인 세타 td 세타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완벽하게 변수 분리됐죠. 첫 번째 항은 r만의 함수, 두 번째 항은 세타만의 함수. 그렇죠? 그러면 좌변은 r만의 함수고 우변은 세타만의 함수인데 그걸 두 개 더해서 0이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하나를 이항해서 요것은 좌변은 마이너스 우변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변 0이었으니까. 그러면 좌변은 r만의 함수인데 우변은 세타만의 함수야. 이게 가능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언제만 가능해? 상수일 때. 그죠? 이게 상수일 때만 가능하죠. 이게 상수일 때만 요 두 개가 같을 수 있잖아. 이거는 r만의 함수고, 스몰 r만의 함수. 이건 스몰 세타만의 함수인데 그 두 개가 일반적으로 같으려면 항상 같으려면 그 값이 상수일 때만 같을 수 있는 거니까 상수라는 걸 알고, 그 상수를 뭘로 할 거냐? 책을 따라서 상수를 라지 K라고 할게요. 책에서 상수를 라지 K를 썼네. 라지 K.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이 된 거죠. 좌변은 라지 K라는 방정식과 우변은 라지 K라는 방정식, 두 개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써보면 오케이. 첫 번째 거, 이거 미분도 해야 되니까 미분합시다. 뭐 스몰 r 먼저 미분하면 r분의 2r, 그 다음에 안에 거 r 프라임, 뒤에 걸 미분하면 r분의 r 제곱 r 더블 프라임. 이게 상수 k. 이게 레디얼 이퀘이션이고, 이거 보기 싫으니까 유리화 라지 r 오른쪽으로 보내서 유리화해서 쓰면은 리딩 텀을 얘를 먼저 쓰면은 r 제곱 r 더블 프라임 더하기 2r r 프라임 빼기 라지 k 라지 r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레디얼 이퀘이션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딱 쓰고 나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바로 세 번째 항은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데 라지 r이라는 스몰 r에 대한 함수죠. 이게 스몰 r에 대한 라지 r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뭔가들이 더해졌는데 얘는 1차 함수가 앞에 곱해져 있는데 1차 미분과 1차 함수를 곱했고, 얘는 2차 미분과 2차 함수를 곱했죠. 그래서 얘들이 만약 어떤 다항 함수라면, 뭐 x n승 이런 거 어떤 다항 함수라면 요놈이랑 요놈이 차수가 똑같게 돼요. 한 번 미분한 거와 1차를 곱하고 두 번 미분한 거와 2차를 곱하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다항식이겠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딱 그걸 보고 아는 거거든. 이 미분 방정식을 보고서. 뭐 자세한 건 수리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수리물리 2에서 실컷 배웠을 텐데, 뭐 이런 건 수리물리 2에서 그 대표적으로 푸는 다항식 유형의 이제 솔루션을 갖는 놈이 돼요. 이게 다항식이구나. 그래서 R이 R의 다항식이구나. 이 다항식이라는 거 바로 알게 돼요. 다항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게, 다항식이라는 건 모든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한 함수거든.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양의 차수인 다항식일 수도 있지만 음의 차수일 수도 있어. 네거티브 파워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몇 차인지 모르지만, 몇 차 다항식인지 모르지만 다항식일 거다. 이런 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다항식 형태의 해를 트라이를 해보면 이거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를 구하기 위해서 r을 다항식 형태로, 그래서 알파 곱하기 스몰 r의 L승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폴리노미알 형태의 솔루션을 하나 가정하는 거죠. 왜 이거 하나만 합니까? 여러 뭐 2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이거 항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장 쉬운 거. 가장 간단하게 하나 해보고 그래서 그 답이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를 답으로 나중에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가장 간단한 형태로 쓰고 여기서 L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파는 앞에 붙는 적당한 상수. 알파와 L만 구하면 끝이다 이 말이지. 그죠? 이걸 해보는 거죠. 이걸 넣어서 이걸 해보면 R 프라임이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알파 곱하기 L R에 L-1일 거고 R 더블 프라임이란 계산도 필요한데 그거는 알파 L L-1 R에 L-2니까 이것들을 여기다 제다 때려 넣으면은 미방에다 때려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요놈은 알파 L L-1 한 다음에 R의 L승. R의 L승은 밖으로 뺍시다. 공통으로 나타날 테니까. R의 L승으로 묶어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놈은 2 알파 L 그다음에 R의 L승 밖으로 빼고 빼기 마지막 K 알파 있어야 되겠네. 그죠? R의 L승. 알파 동시에 나타나니까 뭐 이것도 밖으로 빼죠. 알파 다 빼버려 밖으로. 끌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변이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알파는 상수인데 0이면 구하는 솔루션이 0이다인데 재수 없죠.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0이면 안 되죠. R의 L승 얘가 0이면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 없죠. 다항식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돼. 이건 0이 안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겠구나. 얘가 0인데 이건 L에 대한 2차식 정리하면 이게 뭐야? L의 제곱 더하기 L 빼기 K가 0이다니까 이거 뭐 우리가 구하는 거 지금 L이죠? K를 구하는 중이었나? 뭐 양쪽 다예요.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K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K는 L 곱하기 L 더하기 1 꼴이군. 여기 L은 정수니까 인접한 정수 L과 L 더하기 1을 곱한 것이 K의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L 쪽으로 생각한다면 L은 주어진 K에 대해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숫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폴리노미알이라고 했으니까 L이 정수여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생각에 쉬울 텐데 정수가 되려면 여기서 K가 아주 스페셜한 조건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뭐 이쪽 버전을 일반적으로 이쪽이 생각하기 쉬우니까 인접한 정수의 곱이구나. 인접한 정수의 곱꼴이어야 되는구나. 상수가 아무 상수나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만족하면서 얘가 폴리노미알이기 위해서는 아무 상수나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알파가 0이 아니려면이죠. 알파 0인 건 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보통 그런 건 물리학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0은 답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포텐셜을 구하고 싶잖아. 주어진 B 0이라고 B잖아. 그냥 여기도 저기도 그냥 제로. 그런 거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우리는 원하니까 0이 아닌 솔루션을 원해요.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니까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K가 L 더하기 1이다. 그러면은 제가 공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여기 좀 지워도 될까? 여기 밑에서부터 K가 L 더하기 1이라는 걸 이제 아니까 위방을 다시 쓰면 이게 L 더하기 1 R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 뭐 우리가 아직 다 한 게 아닌데 아까 R을 알파 R의 L 꼴 이런 거를 우리가
시행을 해봤는데 아직 우리가 끝장을 안 냈거든요. 아직 끝장을 안 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꼴이 되려면 여기가 L 더하기 1 꼴이어야 된다는 걸 안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수 자리가 원래 상수가 여기 상수였는데 상수가 L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L에 의해서 L이 바뀌면 이 미분 방정식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에 의존해서 이 미분 방정식 자체가 바뀌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R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R 이번에는 L에 의존하는 L이 바뀌면 이 R의 솔루션도 바뀔 테니까 이 R이 모든 L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L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서브셋이 필요해요. 그 서브셋 L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랑 좀 다른 거죠. 우리는 R은 알파 R의 L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R이 그런 게 아니고 주어진 L에 따라 값이 다 다를 수 있거든. 다른 함수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L에 의존하고 그 RL 스몰 r이라는 함수를 이제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라는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L에 의존할 거예요. 이제는 L이 바뀌면 바뀔 거니까 앞에 붙은 개수인데 상수인데 L에 의존해서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L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R의 파워인데 이제 L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정수, 그걸 N이라고 합시다. 이런 걸로 써볼게요. 여기다 이제 L 써버리면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요. 0은 0이다 이런 거 보여주게 되니까 N으로 써야 되고요. 이런 걸 트라이얼 솔루션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넣어보면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앞에 했으니까 이제 빨리 돌리면 N 더하기 1 빼기 L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알파 L R의 N승은 0 이렇게 돼요. 이걸 치환하면은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이쪽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N 제곱 더하기 N 빼기 L 더하기 1 이퀄 0 인수분해해야 되죠? 이거 눈에 보이죠? 1차항이 1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L 더하기 1이랑 더하고 L이랑은 빼야 되겠지. 그래야 그죠? L 더하기 1 빼기 L 그래서 1창 0창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그래서 N이 플러스 L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포지티브 파워와 네거티브 파워. 포지티브 파워인 놈과 네거티브 파워인 놈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일반화해서 쓴다면은 이렇게 써야 되죠. RL 스몰 R은 요 같은 알파 L에 대해서 이런 서로 다른 파워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앞에 붙는 개수도 다르게 쓸게요. 책에 넣은 AL을 썼죠. 오케이. 포지티브 파워의 개수를 라지 AL이라고 하고 R의 L승. 네거티브 파워인 놈은 BL이라는 개수를 쓰기로 하고 분모회가 있으니까 R의 L 더하기 1승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일반회인 거죠. L이 바뀌면 바뀌죠? L이 바뀌면 바뀌고 앞에 있는 개수도 L에 의존하고 요 AL, BL은 뭔지 몰라요. 주어진 경계 조건, 초기 조건, 기타 등등 조건을 만족시키면 AL, BL을 개수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AL, BL은 개수예요. 개수라고도 하고 적분상수라고도 하고 뭐 2차 미방은 적분상수가 2개 필요해. 2차 미분방정식이잖아. 1차, 2차. 2차 미분방정식을 적분해서 함수로 만들려면 한 번 적분해야 되고 한 번 또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무식하게 이야기한다면 적분상수가 그때마다 하나씩 생겨나겠지? 적분상수 2개 있어야 되겠죠? 2개. 주어진 L에 대해서 적분상수가 2개씩 있어야 돼요. 이게 하여튼 일반회, 레디얼 방향 미분방정식의 일반회를 우리가 구한 거야. 스텝은 좀 길었지만. 그죠? 이제 이쪽 공간에서 좀 합시다. 여기 멀리 가지 말고요. 이번엔 세타 방향 하러 가죠. 세타 방향 하려면 요 미방이 필요하니까 제 밑에 미방 남겨놓고요.
오케이. 오케이. 세타 방향 미방은 사인 세타 분의 1 오케이. dd 세타 사인 세타 t 라지 t d 세타 더하기 k 세타죠. 더하기 kt 이퀄 0 이런 미방인데 그 k가 지금 l 더하기 1이고요. 바꿔놓읍시다. l 더하기 1 t는 세타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좋아요. 이게 미방이죠? 세타 방향의 미방인데 이게 세타 방향의 미방인데 이 미방은 좀 더 어려워요. 좀 전에 이쪽 미방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다항식이었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요. 얘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함수 자신 얘는 세타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놈 두 번 이거 뭐 정리한다고 해도 그다지 많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걸 뭐 그냥 빼면은 이게 앞에 거를 뒤 거 먼저 미분한다면 t 더블 프라임 더하기 오케이 앞에 거 미분하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t 프라임 더하기 l 더하기 1 t 세타 l 더하기 1 t 세타에 대한 함수 이퀄 0 이런 미방이라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한 놈이 나란히 와요. 그래서 절대 다항식 형태의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다항식이라면 두 번 미분하면 차수가 두 개나 내려가 버릴 거 아니야. 그걸 보정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세타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절대 다항식이 아니란 건 확실해. 다항식은 절대 해가 아니고 그래서 요 해는 그냥 요 미분 방정식의 이름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요 미분 방정식은 뭐냐면 얘는 이제 르장드르 미방이라는 거야.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데 또 이게 이제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은 일반형이 1 빼기 x의 제곱 y 더블 프라임 빼기 2x y 프라임 더하기 l 더하기 1 y 이퀄 0 이게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가장 수리물리 책을 보면 나오는 르장드르 미방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 빼기 x의 제곱 y 제곱 빼기 2x l 더하기 요거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 아 이걸 보면 이게 이건가 싶어요. 눈에 보면은 이게 똑같이 잘 안 보일 거야 이게. 근데 얘가 얘예요. 얘가 얘다. 그거 내가 어제 적어놨을 텐데. 오케이 여기 있네. 한 번만 치환하면 되는데 여기서 뮤를 코사인 세타라고 치환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인 세타를 뮤로 쓴다면은 얘는 1 빼기 뮤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러면 d 뮤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항을 써본다면 이것이 사인 세타 t 세타 분모에 여기 있죠? 사인 세타 t 세타 있으니까 그거가 마이너스 d 뮤 분의 d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인 세타 t 세타로 쓰면은 분자에 사인 제곱 세타를 쓰면 되죠? 사인 제곱 세타 분자에 쓰고 분모에 사인 세타 t 세타 dt 이런 걸로 쓰면 되니까 이 사인 세타 t 세타가 또 마이너스 d 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d 뮤 이렇게 바뀌고 분자에 있는 이 사인 제곱은 1 빼기 뮤의 제곱이 되겠죠? 1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d 뮤
1 빼기 뮤의 제곱 dt d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해야지. 오케이. 이걸 먼저 미분하면 1 빼기 뮤의 제곱 t의 두 번 미분 뮤에 대한 미분이니까 뭐 끌고 당길까? d 제곱 t d 뮤의 제곱 그다음에 요걸 먼저 미분하면 빼기 2뮤 dt d뮤 이렇게 되죠? 여기 형태가 똑같죠? 라지 t를 y로 바꾸고 뮤를 x로 바꾸면 똑같잖아. 얘가 르장드르 비방이에요. 처음 보기에는 르장드르 비방처럼 안 보이지만 얘가 르장드르 비방이에요. 오케이. 아 그래? 르장드르 비방이야? 르장드르 비방의 해는 우리가 뭐다? 알고 있거든. y는 뭐다? plx다. pl은 우리가 앞에서 또 했었죠. pl은 르장드르 다항식. p0는 1, p1은 x, p2는 2분의 1, 3x의 제곱 빼기 1, 가로 열고 닫고 그런 거 있잖아. 0, 1, 2 정도, 그러니까 p0, p1, p2 정도는 외워둬야 된다. 뭐 리커전 릴레이션, 멀티폴 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그 놈이에요. 그래서 그럼 바로 답을 아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 라지 t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t 세타가 다시 말하면 pl 그 뮤 자리가 뮤 자리가 x고 x가 곧 코사인 세타니까 pl 코사인 세타구나. 여기까지 알게 된 거죠. 아, l에 따라서 바뀌네. t라고 안 쓰고 tl이라고 쓰죠 보통. t 서브스크립트 l은 tl 세타는 좋게 쓸게요. l에 의존하니까요. tl 세타는 pl 코사인 세타다. 르장드르 다항식인데 그 x 자리에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해를 바로 구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미방 그래 딱 보자마자 르장드르 미방이야? 그러면 그 변수만 이게 코사인 세타가 x 자리구나.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다 구한 거죠. 레디얼 방향 솔루션 구했고 일반에 이것도 뭐 앞에 계수 이거랑 저랑 곱해서 이제 일반해가 될 판인데 이제 해를 적어볼까요? 자,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쪽에다 할게요. 자, 이제 포텐셜의 해를 구했고 변수 분리 방법으로 미방으로 가서 미방을 분리한 다음에 각각 솔루션을 잽싸게 구해서 다시 이제 재조립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재조립하면 파이가 원래 r과 t의 곱인데 l에만 의존하니까 이것들이 서로 다른 l마다 다를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서메이션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서메이션 형태로 써야 되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앞에서 해놨으니까 AL R의 L승 BL 나누기 R의 L 더하기 1승 이게 레디얼 방향 세타 방향은 PL 코사인 세타 여기서 L은 뭐야? 0부터 정수 그죠? 0부터 시작하는 정수 0, 1, 2 이런 꼴이다.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변수 분리됐잖아. 레디얼 방향, 세타 방향. 변수 분리된 것들이 다시 더해져 있지. 곱해진 형태가 더해진 형태로 됐죠. 이게 일반해예요. 엑시얼 시메트릭한 라플라스 미방의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 엑시얼 시메트리를 가진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 완전 제너럴은 아니고 엑시얼 시메트리를 가진.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초고속으로 외우는 법. 그냥 여기 처음부터 여기 바로 쓰는 방법도 있겠죠. 엑시얼 시메트리야? AL, RL 더하기 BL 나누기 RL 더하기 PL 코사인 세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요 앞에 혹시 유도하라고만 안 하면 유도하라는 점수
있습니다. 버리고 그냥 나 그거 포기하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것도 뭐 나름 괜찮은 전략이에요. 굳이 이거를 구하려면 여기까지 미박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레디얼박에 이게 엑셀 시메트리를 가진 경우에 일반 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할래요. 해도 뭐 그렇게 그렇게 뭐 그 정도면 뭐 훌륭해. 그 정도 평범한 2학년. 유도하면 더 좋겠지만 뭐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매번 유도까지 하고 그것까지 머릿속에 다 집어넣겠어.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계속 맞춰가지고 AL, BL을 구해야 될 테니까 주어진 경계 조건에 맞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좀 앞에서도 했지만 결국 이게 이런 AL, BL 구하고 하려면은 산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런 푸리에 사인 시리즈 연산이 주로 나타나는데 레디얼 코디네이트에서 이거 하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PL을 구해야 되거나 또는 PL에 대한 also normality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산수할 때 필요한 것들 몇 개만 좀 적어 놓을게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들은 P0 코사인 세타는 1이고 P1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고 P2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다. 이 정도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리커전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문제 풀려면 필요하다. 리커전 릴레이션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PL과 PL-1를 사용해서 PL 더하기 2를 찾아내기 위한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있으면 세 번째 거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요게 리커전 릴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적분할 때 PL 코사인 세타와 뭐 PM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세타에 대해서 한 구간에서 적분해야 돼. 요런 연산 세타, 사인 세타, 디세타 이런 연산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 PL 뮤 PM 뮤 D 뮤 뮤를 코사인 세타로 치환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바뀌고 요 적분은 2L 더하기 1분의 2 2L 더하기 델타 LM 여기 델타 LM은 크로니카 델타 기억해야 되고 이게 also normality 컨디션이고요. 이게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운데 건 좀 하드하죠? 가운데 거는 뭐 제가 외우라고는 안 해요. 필요하면 주겠지. 근데 요거 정도는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될 거야. 특히 이 세 번째가 이 적분이 PL과 PM을 곱해서 적분한 게 2L 더하기 1분의 2다. 이건 물리학하려면 두고두고 자주 나타나는 적분이라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충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돼요. 2학년 때는 꼭 필요하진 않으나 두고두고 계속 필요하게 돼. 근데 이것도 보이려면은 상당히 귀찮아요. 수리물리 시간에 해요. 안 했으면 교수님이 그걸 스킵했을 수도 있겠는데 수리물 책에 있어. 별로 어렵지 않게 부분적분 몇 번 하면 이게 나와요. 부분적분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리물리 시간은 아니니까 이걸 구하고 있지는 않겠어요. 오케이. 이건 이제 프리 시리즈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경계 조건을 맞추다 보면 이런 연산들이 나타나게 돼요.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사실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하나 풀러가 봅시다. 연습 문제를 풀러가 보죠. 레디얼 코디네이트에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grounded conducting sphere in a previously uniform field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니폼한 필드, 여기 필드 이 필드고 유니폼한 이 필드가 있던 어떤 공간에 접지된 도체 공을 갖다 놓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가 원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 필드가 이렇게 일정하게 있어. 이 필드를 이 제로라고 합시다 그냥. 이 방향이 필요한데 방향은 보통 이렇게 뭐 방향 하나 있으면 그걸 Z 방향으로 놓는 게 편하니까 이게 Z 방향이었다고 할게요. 이 제로 Z라는 어떤 필드가 있던 공간에 여기다가 이게 타임이에요. 시간 쫙 장면 바뀌면 여기다 도체공을 집어넣었어. 도체공을 집어넣었어요. 나 도체. 반지름 A. 원래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있던 공간이니까 이 도체공에서 멀리 가면 원래 그 유니포미티를 유지하겠죠. 멀리서는 원래 상태일 거예요. 멀리서는 뭐 원래 상태랑 비슷할 거다. 멀리서는 이런데 가까이 가면 변형되겠죠. 도체는 등전이고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은 수직이다. 다 기억하니까 여기선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겠네. 여기 수직으로 나오겠네. 이거는 쉽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못 들어가죠.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야 되겠죠.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올 때도 여기 들어간 대로 나와야 되니까 수직으로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형태 변형이 되겠죠. 뭐 지나가려던 놈도 여기다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지나가려던 놈도 이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이렇게 그럼 되겠죠.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죠. 이렇게 돼. 이렇게 전기장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양전화, 음전화가 유도될 거예요. 얘는 접지돼 있는데 왜냐하면 전기장이 이렇게 되다 보면 경계 조건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도체 표면에 면전화들이 쫙 생겨야 되잖아. 여기 양전화들이 막 생길 거고요. 그죠? 양전화들이 이쪽에 오른쪽에 양전화들이 생기고 이쪽에 음전화들이 막 있겠네. 여기는 덴시티가 높고 가운데 쪽엔 덴시티가 높고 멀리 가면 덴시티가 낮고 이런 형태 될 거다. 바로 딱 보면 알죠. 그냥 딱 보면 이제 감각이 좀 있으니까 그죠? 도체 성질 아니까 이걸 이제 함수로 구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이야. 뭘로? 이걸 사용해서 이 일반회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중요한 점은 안쪽은 구할 필요가 없다. 안쪽은 도체니까. 도체 내부는 전기장 0이니까. 바깥쪽만 구하면 된다. 아웃사이드만 필요하구나. 중요한 정보예요. 왜? 요 일반회에서요. 여기 항이 두 개 있잖아. 아래 포지티브 파워, 아래 네거티브 파워가 있는데 이 아래 네거티브 파워는 되게 조심해야 되죠. R이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R이 0인 점 갖다 대면 내부, 여기 반지름 0인 점 여기 구의 중심 아니에요. 이 점에서 포텐셜이 발산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BL이란 개수가 0일 때만 얘가 발산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BL이 0이라는 거를 바로 그래? BL이 0이어야 되겠네. 인사이드 솔루션은 BL이 0이어야 돼. 아웃사이드 솔루션은 가능해. 아웃사이드라는 건 R이 0인 점이 없잖아. R이 A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그때는 이런 항이 있어도 괜찮아요. 인사이드 솔루션 내가 만약 구한다면 이런 거 바로 버리고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무한대를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폭탄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솔루션에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아웃사이드 솔루션이다. 자, 좋아요. 엑셀 시메트릭 하죠? Z축, 세타 방향 0도, 180도. 파이는 이 방향인데 파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엑셀 시메트릭 같구나. 그래서 파이 R 세타만 알면 되는구나. 바로 알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반회 알고 일반회를 적용할 거다. 자, 중요한 발견이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한 군데 정리해 놓는 게 문제 풀기 좋다 그랬죠? 경계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접지된 도체다. 파이 A 세타가 접지된 0 접지.
접지된 도체. 여러분들 지금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물리학 하기 때문에 물리학은 거대한 번역 사업이에요. 한글을 수식으로 옮기고 수식으로 실컷 푼 다음에 다시 말로 되돌려 놓는 거지. 우린 수학이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접지된 도체고 그러면 이걸 말로 놔두면 안 돼. 이거 수식으로 바꿔놔야지. 수식으로 여기서 수식으로 바꾸면 이게 이거에 해당하겠죠. 파이가 0이다. 뭐 a보다 작은데도 0인데 뭐 일단 바깥쪽 솔루션이니까 a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경계 조건 그거 말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면좌표계에서는 항상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돼요. 원점에서는 어떻게 될까?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 원점 또는 아주 무한대. 이게 구면좌표계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봐야 되는 두 개 포인트예요. 원점은 지금 우린 논외예요. 왜냐하면 원점은 우리가 구하려는 건 아웃사이드니까. 원점은 우리가 구하는 동네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아웃사이드에서 라플라시안 파이가 0인 이 라플라스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인사이드는 우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R이 0인 데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R이 무한대인 데를 생각해 봐야겠죠. R이 무한대라는 것은 이 원점에서 무지하게 떨어진대. 예를 들어서 플러스 Z축 무한대라든지 마이너스 Z축 무한대 이런 거죠. 그런데 가면은 원래 필드 그대로 있겠지. 왜냐면 이 도체구가 커봐야 지가 얼마나 커지겠어. 무한대로 큰 A가 무한대라고는 안 했잖아. 우리가 뭐 도체구 굴면 항상 파이나이트 할 걸 생각. 우리 물리학 하니까. 그죠? 항상 우리 물리학은 항상 변명이 있어. 우리는 뭐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실제 하는 거 상상을 과도하게 하지 않아요. 무한대 도체구를 생각하진 않아. 무한대 도체구면 인류가 살 수가 없잖아. 우리가 살 공간이 없잖아. 무한대 도체구면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항상 파이나이트하고 얘가 로컬라이즈 돼 있다는 그거 충분히 타당한 가정이고 그래서 무한대 가면 원래 이 필드 그대로 있을 거다. 그게 그거죠. 원래 이 필드가 나타날 거다. 이게 일종의 경계 조건인 거예요. 이게 무슨 경계 조건이냐? 이게 조금 헷갈릴라나? 자, 그러면 거꾸로 되돌아와서 이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이거에 대응하는 이 필드 뭐예요? 이거 일반 물리 시간에 때 했을 텐데 파이는 1차원적이니까 d 파이 dg의 마이너스 이게 이 필드의 g 컴포넌트 이걸 1차 미분 적분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수, 얘는 상수 적분 파이는 마이너스 이 필드의 g 컴포넌트 이게 E0죠? z 플러스 어떤 컨스턴트죠? 적분 상수. 이 함수가 요 꼴이어야 되잖아요.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그걸 한번 적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도체 공도 집어넣을 거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콘스턴트 없는 걸로 합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똑같이 띄우려면 띄우든지 똑같이 콘스턴트를 더하려면 더하는데 콘스턴트 안 더할 거면 여기도 안 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E0 Z가 이 경우에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일 때의 포텐셜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갔을 때 파이가 마이너스 E0 G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G는 다시 말하면 G는 R 코사인 세타죠. 구면좌표를 쓰면 마이너스 E0 R 코사인 세타로 가야 된다. R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꼴이 돼야 된다. 이게 경계 조건이죠. 근데 이거 딱 써놓고 보니까 이게 R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뒤에 코사인 세타에 주목해서 보면 이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얘가 P1이야. P1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L이 1이다. L이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놈도 R의 L 또는 R의 L 더하기 1분의 BL인데 여기 지금 있는 게 뭐야? R의 L이네? 물론 R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분모에 있는 파워는 이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시돼 버리니까 BL이 뭔지 뭐에 상관없이 얘는 0일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AL은 최소한 이걸로부터 결정이 된 거지. A1이
마이너스 E0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A1이 마이너스 E0구나. 발견이에요, 이게.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계 조건 생각한 거, 두 번째 경계 조건. 이 필드에 대한 경계 조건인데, 그거를 포텐셜로 바꿔서 이거를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써보면 그게 P1이라는 것을 알고, 아, 그래서 L이 1이구나. L이 1인 거, 포지티브 파워, 네거티브 파워가 있는데 그 중에 포지티브 파워의 요놈의 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알죠? 무한대 갈 때 만족되면 안쪽에서도 만족돼야 되니까. 같은 계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E0는 걸 알아요. 두 번째 경계 조건이죠. 또 뭐 없나? 제가 말했지만 구면접촉에는 항상 R이 0이거나 R이 무한대. 이 양쪽을 항상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이 경우는 아웃사이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R이 0인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R이 0인 거는 아웃사이드, 요 바깥쪽만 우리는 요 안쪽은 지금 포비든 리전이야. 우린 거기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 안쪽에서는 포텐셜은 제로인 걸 우리가 알아. 이게 접지됐잖아. 내부엔 제로야, 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없죠. 제로니까. 바깥쪽에서만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아, R0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아니구나. 우리의 도메인 밖에 있구나. 우리 도메인 안에서 경계를 생각해 볼 만한 데는 무한대밖에 없겠네. 구면접촉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굳이 한두 개 더 생각한다면 이런 뭐 축이 있는 문제는, 아, 북극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세타 제로, 남극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세타 뭐 파이, 또는 뭐 적도면에서 한번 생각해 세타가 90도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볼 정도. 뭐 주어진 경계 조건이 좀 더 복잡하다면, 세타에 대한 뭐 주어진 조건도 있을 것 같다면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 정도도 해볼 수 있어요. 구면접촉에서는 대략 그 정도 생각해 보면 경계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 두 개면 해결이 돼요. 또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 자꾸 하지만 경계 조건이 두 개면 상수 두 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상수 하나 결정한 거죠. 나머지 하나는 이 접지된 도체구에서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아직 적용 안 했거든 우리가. 1번 경계 조건 적용하면 뭔가 또 나올 것 같아. 좋아요. 일반에는 좀 놔둬야 되니까요. 얘는 계속 놔두고 옆에 피해 댕기면서 문제를 풉시다. 일반 애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요 1번 경계 조건, 1번 경계 조건을 적용해 봅시다. BC 1번을 경계 조건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파이 A 세타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어야 되죠. 서메이션 AL, AL, AL 더하기 1분의 BL, PL 코사인 세타 이게 되고요. 이게 0이다죠. 모든 세타에 대해서. A는 지금 상수로 돼버렸으니까. 이것도 빤하네. 아, 이게 르장드르 다항식이고 이거 앞에 붙은 계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컴플리트 셋이잖아요. 세타에 대한 0도부터 파이라는 구간 안에서 모든 함수는 다 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익스텐드 할 수 있거든. 컴플리트 셋이니까. 근데 그게 0이야? 그 말은 요놈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요 앞에 계수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BL을 AL로 구할 수 있다.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A의 EL 더하기 1 AL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2번에서 근데 BC2를 우리가 이미 어플라이 해버렸는데, 했더니 L이 1이고 A1이 마이너스 E0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이 두 가지 종합하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파이를 알죠. 일반 애가 L은 1만 있어. 시리즈 쓸 필요 없어. 두 개만 쓰면 돼. 마이너스 E0, A1은 마이너스 E0고 R의 1승. 그 다음에 BL은 뭐야? 마이너스 AL 더하기 AC 구해야 되겠군. B1은
마이너스 A의 2L 더하기 1 곱하기 A1인데 A1이 마이너스 2제로니까 A의 2L 더하기 1 곱하기 2제로네.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더하기 A의 2L 더하기 1 2제로 나누기 R의 L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이 2. 그 다음에 P1. 아이씨, 공간이 없네. 곱하기 P1. P1이라고 안 쓸게요.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쓸게요.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게 쉽지. P1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좀 보기 싫잖아. 어차피 그게 그건데, 그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게요. 이게 다 예쁘게 묶어줘야 되겠죠? 이게 해인데 예쁘게 묶는다. 어떻게 묶으면 예쁘게 묶냐? 이제로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2제로 밖으로 빼고 R 빼기 R의 제곱분의 A의 여기도 L이 1이니까 이렇게 쓸 필요 없죠. A의 3승 이렇게 써야지. A의 3승 이렇게 써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 이게 답인 거죠. 띵동땡. 이게 솔루션. 이렇게 미분방정식 위에 건 일반해. 이렇게 경계 조건까지 다 적용한 걸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특수해라고 해요. 이걸 특수해. 스페셜 솔루션. 이거는 일반해. 제너럴 솔루션. 차이는 뭐야? 경계 조건을 적용해야지. 초기 조건 또는 경계 조건 두 개 필요해요. 2차 미방이니까 두 개 적용하면 특수해가 나오죠. 구했어요. 이게 주어진 경계 조건 만족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R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G가 되는가 볼까? 2제로 G가 되는지. R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살아남고 얘는 사라지죠. 커지니까 이 분모가 커지니까 무시되고 마이너스 2제로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제로 G 맞네. 첫 번째 경계를 만족하고 두 번째 경계 조건 뭐였죠? 두 번째 이걸 만족한 거지. 첫 번째 경고 조건 A가 들어가면 반지름 A면 0이다. A로 보면 A 빼기 A네? 0 맞잖아. 경계 조건 만족하고 주어진 일반해 중에서 우리가 추렸으니까 걔가 답이죠. 얘가 포텐셜이다. 됐어요. 주의. 구간을 꼭 써야 돼. 다 구해놓고 안쪽 바깥쪽 다 맞는지 꼭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구간 내가 지금 여기 이 답이 어디서 답이냐? R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답이죠. 주의해야 돼요. A 등호는 안 넣어도 돼요. R 크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포텐셜은 연속이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학부 전자기에서 포텐셜은 다 연속이니까 뭐 크다고 하든 같다고 하든 요 같다는 넣나 안 넣나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케이? 하여튼 아웃사이드 솔루션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사이드에서는 이거 아니니까. 인사이드에서는 뭐냐면 0이에요. 0. 응? 인사이드에서 0이야. 그건 이미 알아. 인사이드 0이고 지금 아웃사이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인사이드에서도 요 답이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틀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선생님들은 채점할 때 그런 거 유심히 봐요. 이 인간이 지금 인사이드를 아웃사이드랑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결정적인 걸 혼동했는지 혼동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답 쓰고 에브리웨어의 솔루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웃사이드만 구한 거야 지금 우리가. 자, 지금 이 해를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시간이 없겠는가? 시간이 한 5분밖에 없는데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첫 번째 항은 앞에서 봤지만 익스터널 필드 항이었어요. 마이너스 2제로 Z니까. 두 번째 항이 문제인데 두 번째 항을 보면은 두 번째 항이 2제로 A의 3승 나누기 R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런 꼴인데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요 비슷한 거 봤었죠. 다이폴 포텐셜 P 코사인 세타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 그죠? 이게 다이폴 포텐셜이었잖아요. 요 꼴이잖아요. 지금 R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꼴이잖아요.
이게 요만큼이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다이폴 모먼트가 4파 입실론 제로 A의 3승 곱하기 E 제로. 이런 다이폴인데 이 다이폴이 퍼머넌트 다이폴이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저 도체공이었고 지금 외부에서 볼 때 제가 다이폴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이 다이폴을 우리가 인듀스드 다이폴, 유도된 다이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다이폴 모먼트가 이만큼이구나. 아, 다이폴 포텐셜이구나. 요 다이폴 포텐셜 오리진은 뭐야? 요 서피스 유도된 차지.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들, 왼쪽에, 오른쪽에는 플러스 차지. 그러니까 북반구에는 플러스 차지, 남반구에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놈들이 다이폴을 만든 거죠. 얘들이 만드는 다이폴의 크기는 요만큼. 이 필드와 관계돼.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것도 3분의 4 파이 A의 3승으로 묶어주면은 입술은 제로 앞으로 묶고요. 그러면 어떻게 3 이 제로만 필요하죠? 이거 뭐예요? 부피잖아요. 이거 부피죠? 부피 P, 요 좌변을 넘기면 P 나누기 라지 V. 이게 뭐지? 라지 P예요. 폴라리제이션. 폴라리제이션이 입실론 제로, 3 입실론 제로, 3 입실론 제로, 2 제로다. 이런 결과를 얻는 거죠. 물론 이것도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 아니고 인듀스드 폴라리제이션이죠. 도체공을 밖에서 보면 폴라리제이션을 저만큼 가진 도체공이 딱 폴라리제이션을 꽉 찬 것처럼 밖에서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인듀스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학적인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은 유도된 induced dipole moment 때문에 생기는 dipole potential이고, 첫 번째 항은 external field구나. 요만큼 바뀐 거죠. 도체공이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가 있던 공간에 넣는 순간 이만큼 바뀐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하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오케이?